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 우리 맨 처음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이 무엇인가를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에 대해서 배웠어. 거기에서 우리가 살포시 직선을 조금 도입을 했고, 이번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볼 거고, 요거의 핵심을 먼저 짚어주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서도 항상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니까 접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머지를 판단을 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할 건데, 첫 번째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적어보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를 내가 D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의 반지름이야.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D랑 R 사이의 대소 관계, D가 R보다 작은지, D와 R이 같은지, D가 R보다 큰지, 이 D와 R 사이의 대소 관계를 통해서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를 파악을 할 것이다? 위치 관계를 파악을 할 것이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림을 살포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직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뭐로 갈까?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 만나지 않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은 접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나머지를 확인할 거니까 접하는 순간을 먼저 체크하자.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접하는 선이 이렇게 이거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내가 접선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만큼이 반지름 R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접하는 순간에서의 D랑 R은 어때? 같겠지. 그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중심으로부터 내가 이 직선까지 수직인 선을 이렇게 한번 끝까지 연결해 볼게. 알겠냐? 그럼 이 상태에선 봐봐.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될 거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이 될 거고, D가 R보다 작겠지. 그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아하.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D가 R보다 작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수직인 선을 끝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봐봐. 이만큼이 R이 될 거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만큼은 D가 될 거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에는 D가 R보다 뭐하구나? 크구나. 아, 그래서 일단 접하는 순간을 경계를 해가지고 접하는 순간에서는 반지름 R과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가 같은데, 이거를 경계를 해가지고 직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D가 R보다 작을 것이고, 접하는 순간에서는 D는 R이고 만나지 않을 때에는 D가 R보다 뭐하겠구나? 크겠구나 판단할 수 있고요. 나중에 가서는 식만 보고도 알아야 돼. D가 R보다 작으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D랑 R이 같으면은 접하니까 한 개의 점에서 만나는구나. D가 R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냐? 그럼 개념 뭐 별다른 볼 건 없으니까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자, 당연히 요거도 너무너무 당연히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Hey, boy and girl. 문제 반드시 먼저 풀어봐. 알겠지? 피부 진짜. 놀랐죠? 자,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잘 봐. 원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일단 첫 번째, 원의 반지름 적어보자. 원의 반지름 R을 구하자. 몇이에요? 루트 2지.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할 건데, 직선을 일반형으로 적으면 x-y에 더하기 k는 0이고 원의 중심은 0,0이지.
따라서 거리 d는요 공식을 바로 쓸게. 자, 루트 분모는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가지고 더하니까 루트 2야. 바로 적자. 분자는 절대값에 0을 x에 집어넣고 0을 y에 집어넣으면 k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d랑 r 사이의 관계를 볼 거고요. 자, d가 r가 여기다 적자. d랑 r이 같으면은 접하겠지. 대신에 d가 r보다 작으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고 d가 r보다 크면은 뭐 할까요? 만나지 않겠죠.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보자. 먼저 접한다 그랬으니까 d랑 r은 같을 거야. 따라서 루트 2분의 절대값 k와 그 다음에 루트 2는 같아야 돼.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니까 절대값 k는 2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2가 되겠네. 접하는 순간에서의 k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 1번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은 d가 r보다 작은 케이스야?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작은 케이스고요. 절대값의 k가 2보다 작은 케이스 풀면 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겠네. 두 점에서 만날 때는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단 작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3번 문제는 만나지 않는데 그러면 d가 r보다 큰 케이스고 야, 두 번 계산하지 말자. 절대값 k는 2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겠지. 요거에 반대가 될 거니까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혹은 k는 2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태를 한번 살포시 판단을 해보자. 잘 봐. 나한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궁극적으로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이 상태에서 접하는 순간이 이렇게 있을 거야. 알겠니?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가 될 거고 거리 공식을 썼을 때 루트 2분의 k가 될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접하는 순간은 둘이 같을 것이고요. 직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지? 왜냐면은 안쪽으로 가면 d가 줄어들 거니까. 바깥쪽으로 가면 d가 늘어날 거니까. 알겠지?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자.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둘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구하래. 얘들아, 기본적으로 현이 생기려면은 두 개는 원과 직선은 이렇게 가야 돼. 원 이렇게 있고 에이 아니 뽕.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현이 생기려면은 반드시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때 우리 현의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럼 무조건 중심 찍는 거야. 일단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에요? 루트 8이죠. 그러니까 2루트 2야.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현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지.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알잖아. m이라고 하고 5라고 하자. 그럼 잘 봐. 직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 빼기 4는 0이고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1이야. 이때 5m의 길이가 되겠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분모는 루트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서 더하니까 5고요. 분자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빼기 4 루트 5분의 5라서 몇 나와요? 루트에 5 나오죠. 이 길이가 루트 5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는 루트의 3이고 요 길이도 루트의 3일 거니까 현 AB의 길이는 뭐가 나와? 2루트의 3 나오겠지. 이거는 직전 강의에서 좀 비슷한 것들을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 믿을게. 믿어도 괜찮니? 쎄! 좋아요. 믿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잘 믿었어요. 잘 복습하고 다음 문제로 가자. 자, 3번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우리 어렵지 않아? 나한테 어떤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밖에 한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그을 수 있는 접선은 항상 몇 개냐면 두 개야, 두 개.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 그을 수 있고요. 접점에 대해서 여기를 P라고 하고 아이고 여기를 T라고 하고 T'을 했을 때 원밖에 한 점부터 접점까지 거리는 항상 어때? 같을 거야. 알겠니? 그 문제를 보니까 일단은 점 P가 있대. 얘가 3,인가 봐.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이 원까지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을 T라고 하자.
여기를 t라고 할게. 이때 pt의 길이 구하래. 그럼 굳이 우리는 아래쪽을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한쪽만 그려도 상관이 없지. 자, 그럼 우리가 이 길이 구하려면은 일단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과 반지름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 잘 봐라. x의 제곱 더하기 4x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지르고요. y제곱 더하기 2y 있으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 지르고 4 더하기 1, 5가 공짜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해주고 더하기 1은 0이지. 그럼 x 더하기 2의 제곱에 y 더하기 1의 제곱은 4고요.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헉, 잠깐만, 먼저 풀어봐야 돼. 어머나 깜짝이야, 어떡해. 먼저 풀어봐야 돼. 이런데 얼른 멈춰. 다시 풀어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2지. 얘가 2야, 이렇게. 야, 그럼 끝났네. 여기 수직이잖아. 그 다음 점 P와 중심, 좌표하니까 거리 공식 쓰면은 요 길이 구할 수 있네. 루트 x끼리 빼니까 5, 제곱하니까 25, y끼리 빼니까 3, 제곱하니까 9, 루트 34야.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pt의 길이까지 구할 수 있겠죠. 루트 요거의 제곱은 34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은 4. 정답은 뭐예요? 루트의 30이 되겠지. 알겠니? 잘 정리하고 우리 마지막 문제로 가자. 자, 4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성질 하나 소개할 테니까 그거 듣고 나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알겠죠? 일단 나한테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원 밖에서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니?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원 위에 임의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원 위의 한 점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 위의 점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가 되는 거야. 이때 뭐를 구할 거냐면은 원 위의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할 건데, 언제 최소값을 가질 거냐면 요 직선 있죠.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아, 잘못 그렸다 진짜.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것도 아닌데. 야, 미안해. 좀 그려볼게. 이렇게. 오, 그럴싸해.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생기는 접점 있죠. 그지? 원 위의 점 중에서 이러한 접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가 될 거냐면 최소값이 될 거야. 미니멈의 m자를 써가지고 소문자 m을 쓸게요. 알겠니? 쌤, 왜 이게 최소값이 되죠? 라고 물어본다면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되면은 이만큼의 길이만큼 낭비가 생기니까 안 되지. 이만큼의 길이만큼 낭비가 생기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직선과 마우스 커서 직선과 평행하되 접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돼. 이때 생기는 접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이만큼이 뭐가 될 거냐면 최대값이 될 거야. 왜냐하면 요 점이 아니라 다른 점이 되잖아? 이만큼 부족하잖아. 이만큼 부족하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요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요 점을 Q라고 할 건데, 이 PQ는요, 이 원의 지름이 될 거야. 이렇게 지름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깔끔하게 적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원 밖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중심이 있지. 이때 중심과 직선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돼. 알겠냐? 이때 여기를 P, 여기를 O. 이 멍청이. 이 멍청이.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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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면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있죠? 최대값은 뭐가 될 거냐면, PH가 될 거고요. 최소값은 뭐가 될 거야? QH가 될 거야. 알겠냐? 뭐, 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 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최소값은 D-R 이렇게 적을 수 있죠. QH니까 최대값은요, 여기를 R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D 더하기 R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 알겠니? 그러면 요 개념을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시작.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일단 우리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보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y제곱 더하기 4y니까 y 더하기 2의 제곱이고, 맘대로 1 더하기 4, 5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5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의 3은 0 처리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8이 될 거고요. 요거의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공간이 좀 없지만 그냥 그리자. 이렇게 원이 있을 거고 중심은 1, 마이너스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2 루트 2야. 자, 그 다음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릴 건데 알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몰라. 이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요거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뭐를 먼저 구할 거냐면 원의 중심 1, 마이너스 2와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할 거야. 알겠니? 얘를 내가 d라고 할 때 한번 구해보자. 분모는 루트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하고 더할 거니까 2고요. 분자는 절대값에 1 더하기 2에 더하기 3이라서 계산하면 3 루트 2가 되죠. 아하, 잘 생각해봐. 우리 반지름의 길이가 2 루트 2야. 근데 뭔지는 몰라도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3 루트 2니까 반지름보다는 멀어. 그 말은 즉슨 둘은 만난다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이 직선과 원 사이에, 원 위의 점 사이에 거리의 최소와 최대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선을 한번 연결을 할 거고요. 그림의 퀄리티가 조금 좋지 않아. 다시 그릴게. 잘 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P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고 H를 하자. 그럼 최소값은요 뭐가 될 거냐면 QH가 될 거고 잘 봐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3루트 2잖아. 거기에서 반지름 2루트 2 빼니까 3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2 몇이에요? 루트 2죠. 최소값은 루트 2. 최대값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최대값이잖아. 그러면은 어이구 뭐야 갑자기. 이만큼의 길이가 3루트 2인데 이만큼의 길이가 2루트 2니까 둘을 더하면 몇이에요? 5루트 2가 돼가지고 최대값은 5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 하는 순간을 경계로,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확인하는 거고, 자,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하고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할 때 d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고 d랑 r이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하고요. d가 r보다 크면은 만나지 않고요.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자, 접하는 순간에서는 우리가 반지름과 d는 같아. 근데 직선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d는 줄어드니까 d가 r보다 작고 만나지 않으면은 d는 늘어날 거니까 d가 r보다 크고요. 그 다음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개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마지막 문제에서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지름과 직선을 일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어떻게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했는지 잘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 긴 강의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했어. 고생했다.